반갑습니다. 끝장에게 노선생입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회계 생기초 3시간짜리 수업을 듣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것은 우리 교재의 31페이지에 있습니다. 31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링크로 달아놓은 재생 목록이나 아니면 강의 링크를 타고 가셔서 3시간짜리 강의가 있는데 그거를 들으시면 회계에 대한 생 기초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의 3시간짜리 강의죠. 네, 3시간짜리 그 강의는 회계 이론 부분을 하기 전까지 여러분 꼭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렸었던 본계 연습 같은 경우도 ERP만 공부하실 분들은 보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회계로 좀 나아가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면 분기 연습도 전산회계 2급 수준의 공부는 하시는 게 좋다. 그 부분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부분은요. 경영혁신과 ERP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경영혁신과 ERP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차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도 그렇고 인사에서도 그렇고 네 문제씩 꼭 나오는 부분이고 공통 과목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챕터는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답을 외우시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문제를 다 맞추실 수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경영혁신과 ERP 부분 한번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회계나 인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완전히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다 감안을 하셔야 되고 지금 하는 경영혁신과 ERP는 문제가 완전 똑같이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도 무방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과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영혁신이라는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ERP는 무엇인가 이런 걸 공부할 건데 우선은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나 뭐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 어떻게 나오는가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경영혁신 운동부터 갑니다. 지금 경영학과 관련된 이론이 이제 정립이 되고 많은 기업들에서 경영혁신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는데요. 자, 시험에서는 경영혁신 운동이 아닌 것은 뭐인 것은 이런 식으로 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속하는 키워드들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운사이징이라는 게 있죠. 결국은 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다운사이징은 뭐냐면 우리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에 2000cc의 엔진이 있고요. 1600cc의 엔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숫자가 작을수록 그 엔진의 힘이 약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힘이 보통은 이렇게 2000cc짜리가 더 세죠. 근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1600cc의 엔진의 힘도 2000cc와 맞먹을 정도로 이렇게 기술 개발이 된 거예요. 엔진의 cc가 작을수록 공간을 적게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기존의 그런 뭐 능력, 부품의 출력 뭐 이런 것들을 유지시키는 거죠. 이런 기술이 이제 다운사이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소싱 같은 경우는 요건 뭐 외주를 준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우리 회사가 공장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건물에 기계장치를 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물건을 생산을 하는 게 뭐 제일 베스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초기 고정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손익분기점을 보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공장을 세울 필요 없이 외부에 있는 다른 기업에다가 아웃소싱을 주자 뭐 그런 개념이죠.
특히 나이키 같은 경우가 아웃소싱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태광 실업에서 아웃소싱 소싱을 받아서 나이키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수익과 비용 측면에서 우리가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 외주를 주고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만들면 해외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만들면 그만큼 더 비용이 줄어들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자, 그다음에 JIT라고 해서 JI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Just in Time이라고 해서 예전에 도요타 자동차에서 했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생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물건에 필요한 부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재고 관리 기법인데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한 다음에 딱 필요한 물건의 재고만큼만 내가 들고 와서 생산하는데 투입하겠다.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물건을 생산할 때 필요한 그런 재료들 있잖아요. 그런 재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걸 보관하는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서 물건을 생산하자. 뭐 그런 관점. 그래서 just in time 이것도 경영 혁신 운동에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BPR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BPR이라는 키워드는 영어를 그대로 읽어보시면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우리 시험에서 BPR은 보통 답입니다. 최근 기출에서는 BPI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게 답이 된 적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기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BPR이 답이었던 적이 가장 많고요. 이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비즈니스를 하는 그 과정을 re-engineering, 완전 갈아엎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혁신이란 단어랑 re-engineering이라는 이 단어는 매우 매칭이 잘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ERP죠. ERP. 요거는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의 약자고요. 지금 보시는 요거 ERP까지가 경영혁신 운동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고요. 자, 그럼 ERP의 발전 과정을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ERP라는 개념이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MRP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MRP2, 그 다음에 ERP, 그리고 그게 expanded가 된 확장형 ERP가 나왔던 거죠. 우선 시험에서는 이 순서를 외우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순서 암기하시고요. 자, 그리고 각각의 그 기법이 어떤 기법인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MRP는 Material Resource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관리 혹은 재료 관리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MRP2는 기존 MRP에 추가적인 모듈이 추가가 된 거죠. 다양한 모듈 추가. 그래서 뭐 생산 능력, 마케팅, 재무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재고 관리 기법일 때는 재고만 관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좀 더 뭐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모듈이 필요성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추가가 된 것을 우리는 MRP2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게 ERP,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데 Enterprise Resource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사적이란 말은 전체 회사적으로 자원을 관리한다. 회사에 있는 자원들은 뭐냐면 뭐 재고, 재료도 있겠지만 인적 자원 또한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ERP라고 하고, 그때부터 이제 통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ERP와 통합이라는 단어는 항상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 BPR 보이시죠? BPR도 ERP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보통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ERP도 또 발전을 하다 보니까 또 확장이 되겠죠.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e비즈니스, 그리고 전략적 기업 경영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하면서 그리고 다시 이런 부분을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 푸는 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예제가 있죠. 다음 보기 내용은 ERP 발전 과정의 설명이다. 이때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용어가 차례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되어 있는데요.
요 MRP, MRP2 요거가 이제 답이었고요. 그리고 키워드는 뭐 재고 관리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전 단계 개념이 확대가 됐는데 보시다시피 마케팅, 재무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 위주로 하면서 이런 답들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예제.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은 모두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자, 정보 시스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 예제는 제가 답에다가 색칠을 해놨죠. 자,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번은 기업의 다양한 업무를 지원한다. 좋은 말이면 보통은 답이고요. 좀 이상한 말일 것 같다 하면 이게 답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고객 만족, 서비스 증진. 4번 효율적 의사결정. 다 좋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자, 근데 3번 조직원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정보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공산당인 거죠. 중국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요건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다 풀어보시고 요건 답을 보시면서 답 이게 왜 답이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선은 요 5번 한번 잠깐만 봐둘게요. 문제가 좀 기니까 쭉 읽어보면 조직을 재구축한다 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적인 혁신이란 말이 있죠. 이게 BPR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BPR에서 R이 리엔지니어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완전히 갈아엎는 거는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분만 바꾸는 거는 리스트럭처링이라는 말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문제를 제가 안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 아마 경영혁신과 ERP는 조금 뭐 강의 시간이 짧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영혁신과 ERP 부분은 답 그냥 외우고 들어가세요. 네. 제가 최소한의 것만 이해를 시켜드릴 거기 때문에 자, 2절 갑니다. 지금 1절 문제 풀고 오세요. 혹시 1절 문제 안 푸신 분들이 계시면 지금 요거 보지 마세요. 네, 다음은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까지 ERP 시스템이 어떠한 그런 순서로 발전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ERP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우선 특징에서 핵심 키워드는요. 실시간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기본적으로 ERP의 특징인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개별이라는 키워드는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선은 기술적 특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느낌을 좀 찾으셔야 되거든요. 이게 다 기술적인 이야기구나 뭐 이런 식으로 4세대 언어다 뭐 1세대 언어가 뭔지 2세대 언어가 뭔지 3세대 언어가 뭔지 알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지금 4차 산업혁명 이런 말 하죠. 그거랑 그냥 엮어서 기억하십시오. 물론 이 ERP 시스템이 4차 산업혁명과 완전 뭐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 4자와 연관지어서 좀 최신 언어구나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 말은 내가 뭔가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는 거 이제 그런 걸 이제 관계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객체지향 기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술이란 말 보이시죠? 네, 이거 보시면서 아 이것도 뭐 기술적인 특징이구나로 아시면 됩니다. 혹시 객체지향 기술이 궁금하시면 구글에 찾아보세요. 이런 거는 뭐 제가 다 설명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기능적 특징을 봅니다. 자, 이게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이 반대말은 뭘까요? 단일 국적, 단일 통화, 단일 언어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오답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중복 업무 배제라는 말 보이시죠? 이게 예전 같은 경우는 뭐 A라는 부서에서 B라는 부서로 넘길 때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싹 다 빠지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정보 처리가 된다. 이게 뭐 A 부서에서 일 처리를 하면 B 부서에서는 그냥 클릭만 하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고 이거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간으로 경영 정보를 제공한다. 뭐 비슷한 말이고요. 그것 덕분에 이제 저기에 경보 체계 프로그램이 알아서 문제가 생기면 오류 메시지를 띄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기 경보 체계가 가능하고 그리고 ERP로 인해서 이제 투명한 경영이 가능해진다. 예전에 문서화로 했을 때는 문서의 숫자를 뭐 일부러 다른 걸 적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식을 할 수 있었다면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완화, 개선이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와중에도 숫자를 좀 조작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도 최근에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보완하는 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프로세스의 선진화 좋은 말이고 업무 수준이 상향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ERP를 도입을 했는데 업무 수준이 더 높아지고 평준화 돼야지. 그죠? 이게 하향이 된다. 이러면 또 틀린 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하셔가지고 이런 밑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풀어보십시오.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매겨보시고 틀린 걸 왜 틀렸는지 한번 스스로 고민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이 있는 ERP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며 그리고 도입한 후에는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제 그런 거를 보는 건데요. 이 내용들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들이 적혀 있다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ERP 시스템 도입 시 고려사항부터 갑니다. 자사 환경에 맞는 패키지를 선택해라. 이 말은요, 우리 회사와 맞는 프로그램을 사서 써라는 거죠. 옆에 있는 다른 회사가 쓴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회사에 맞다는 법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오답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선택한다든지 다른 기업이 채택한 거는 우리가 무조건 선정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환경에 맞는 패키지를 선정해야죠. 그리고 아셔야 될 거는 ERP 시스템이라는 거를 도입할 때는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비용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프로그램이나 도입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옆에 다른 회사가 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큰 돈을 지불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도입하는 과정이 매우 험난하고 오래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경영진, 뭐 사장이나 위에 임원급이겠죠. 그런 분들의 확고한 의지를 있어야 이제 밀고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설턴트도 필요합니다. 이제 컨설턴트들은 이러한 도입할 때마다 도와주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이런 유능한 컨설턴트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보통 패키지가 기본적인 틀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회사에 와서 커스터마이징을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맞게. 근데 커스터마이징 할 게 너무 많으면 그것도 시간이 길어지겠죠? 일이 많아지겠죠? 그럼 또 비용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라는 단어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전사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사 아까 뭐랬죠? 전체 회사적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임직원, 임원과 직원 모두가 함께 도입을 함에 있어서 동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팀을 꾸려가지고 보통은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 사원들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로 이게 진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쓰기 편하게끔 ERP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 뭐 사장님이 자기 뭐 원하는 대로 뭐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현업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교육 및 워크숍을 해야 되겠죠. 이거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어렵잖아요. ERP 프로그램 큰 회사는 뭐 셉이나 오라클을 이용해서 ERP를 짜요. 근데 그게 한번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워크숍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도입 시 예상 효과입니다. 키워드는 시간이 줄어든다, 기간이 줄어든다, 그리고 비용이 줄어든다. 도입 이후의 이야기예요.
자, 먼저 통합이라는 키워드는 항상 ERP와 같이 간다 했었고요. 개별은 항상 ODAB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비용 감소, 그 다음에 서비스는 좋아질 거고, 작업 시간이 감소, 증가는 항상 ODAB, 투명한 경영, 앞에서 본 거죠. 표준화 단수나 코드화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클 타임, 이것도 시간이죠. 시간이 단축, 증가는 항상 ODAB. 그리고 실시간 아까 본 거고, 리드 타임, 이것도 시간 보이시죠? 시간이 감소. 지금 뭐 요 할 때는 나중에 리드 타임이 뭐냐 이런 것들은 생산 모듈에 가면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시간이란 키워드가 감소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절도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시고 실제 기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풀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 4절입니다. ERP 도입의 성공 실패 요소. 이제 도입을 할 때 성공 요소와 실패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도입할 때는 뭐 10개명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은 뭐 지금 밑에 있는 내용 한번 보시면서 OX 그것만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성공 요소부터 있죠. 아까 나왔던 말이 또 반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감안하시면서 보십시오. 경영자가 관심이 있어야 되고 전사적인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인력이 있어야 된다. 자, 이 부분 조심하십시오. 자체 개발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ERP를 짠다. 이거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죠. ERP는 전문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업체와 컨설턴트와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과 다 같이 짜야 좀 더 잘 된다는 거죠. 자체 개발은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건데 이건 좀 위험도가 크다. 그다음 우수한 ERP 패키지를 선택한다.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셉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 이건 뭐 영어로도 쓰는데 오라클. 대기업은 보통 이 두 가지 패키지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쓴다는 거죠. 지속적 교육 훈련 아까 나왔던 거고 IT 중심. 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게 IT는 그냥 프로그램 코딩 하시는 분들, 프로그래머들이잖아요. 그분들은 프로그래밍은 잘해요. 코딩 잘하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조건 좋다는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산으로 가는 거죠. 우리 회사 업무와 적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사적인 모든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업무 단위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항상 통합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한 부서별 지금 보시다시피 업무 단위별은 부서별이란 말인데 뭐 예를 들어서 회계 부서에서만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너희 다 절로 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산 부서도 있고 물류 부서도 있고 그다음 뭐 다 있겠죠. 다 같이 팀을 짜서 해야 된다. 커스터마이징 최소한 아까 전에 나왔던 말과 같은 말 반복되는 게 좀 있어요. 그다음 뭐 10개명이 10개인데 밑에 뭐 제가 너무 중복되는 거 뺐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최고 경영진은 배제하지 말라. 자, 이게 10개명은 다 말라로 돼 있을 거예요. 말라 맞죠? 현재 업무 방식.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들이는데 옛날 방식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ERP 반대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프로그램 할 줄 모르니까.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 하실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수업을 계속 고수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것도 회사도 마찬가지인 거고. 사전 준비 철저히 당연한 말이고,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이죠. 장기간 효과. 이것도 요거랑 이렇게 연관되죠. 기존 업무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BPR은 또 나왔죠. 그리고 업무상의 효과보다 소프트웨어 기능성 위주로 하지 마라. 이게 IT 중심으로 이거랑 연관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BPR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RP 도입의 성공 여부는 BPR을 통한 업무 개선이 중요하며 BPR은 원가, 품질, 서비스 등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극적인 개선, 그리고 급진적 재설계 이런 게 이제 키워드가 BPR이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BPR을 찍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제는 한번 같이 볼게요. 답은 일단 3번이거든요. 그래서 뭐 베스트 프랙티스. 베스트 프랙티스는요. 우리 산업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는 최고의 실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그 회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그런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벤치마킹하는 거. 그런 걸 도입을 목적으로 해서 ERP 패키지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ERP 도입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게 뭐냐, 뭐 이런 건데요. 지금 보세요. BPR과 ERP 시스템을 병행한다. ERP에 맞추어 BPR을 추진한다. BPR을 한 후에 ERP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게 순서가 1, 2, 4번을 보십시오. 다 순서가 뭐 병행은 같이 진행한다는 뜻이고 2번은 ERP를 먼저 준비한 다음에 BPR을 추진한다는 뜻이고 4번은 BPR 먼저 실시하고 ERP 하는 것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죠. 근데 이거 다 가능하다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확실한 오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3번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기존 업무 처리에 따라 이 말이 틀린 거죠. 아시겠죠? 학생들이 이제 요거 좀 헷갈리는 이유가 병행이 있고 순서가 막 있다 보니까 이 중에 하나는 오답인 것 같은 거죠. 근데 3번이 확실한 오답이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문제 또 풀어보십시오. 푸시고 채점하시고. 자, 그다음 5절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외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외울 거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구축 절차 및 방법이고요. 자, 먼저 ERP 시스템의 구축 절차라는 게 있는데 분설, 구, 구로 암기하십시오. 분설, 구로 암기하시고 뒤에 두 개 구자는 축은 치읓, 현은 히읗이잖아요. 가나다 순으로. 이게 첫 번째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ERP 시스템 구축 절차로 올바른 것은 이게 하나 시험 문제 나오고요. 두 번째는 각 이 절차별로 보면은 옆에 내용들이 있죠. 요거가 매칭시키는 문제 나와요. 요거는 여러분 그냥 외우셔야 돼요. 요건 제가 뭐 따로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만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건 그냥 통 암기 합시다. 분석에는 뭐 TFT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as is는 현재 업무가 어떤 상황이냐를 말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된 건데 요거는 그냥 내용만 하고 매칭만 시키십시오. 시험 문제로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ERP 시스템의 이해 6절 되겠습니다. 자, ERP는 어떤 방식으로 도입이 되든지 BPR과 함께 해라. 순서는 관계없다. 그 말이고요. BPR은 재설계라는 키워드와 되고 자, 그 다음에 ERP 시스템의 도입의 최종 목표 요 문제 나왔거든요. 고객 만족, 이용 극대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찍어내시면 됩니다. 밑에 이것도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7절 확장형 ERP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ERP 다음 단계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것도 시험에는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문제 다 풀고 오세요. 지금 문제 안 풀고 오신 분들은 다시 받고 가세요. 자, 확장형 ERP에 표시되어야 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해서 뭐 이런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화 확대 적용. 전문화라는 단어 기억하시면 돼요. 일반화라는 말이 나오면 틀린 말. 이런 식으로 그냥 OX로만 갑시다. 자, 그 다음 시험에서 확장 ERP가 이제 이 비즈니스가 있고 전략적 기업 경영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네들 밑에 있는 내용들 있죠. 내용들 매칭시키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나만 외우십시오. 요거 SEM 시스템에서는요 다 이렇게 B자가 들어갑니다. 요거 일단 기억하세요. 오케이? 전략적 기업 경영 SEM에서는 B자가 들어가는 게 짝이다. 그리고 오답으로는 밑에 보이는 얘네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은 한번 그냥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답이 이렇게 나왔었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푸는 법만 스킬 위주로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4번 문제 보시면은 전략적 기업 경영이었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B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 ERP부터 해서 쭉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네, 요거 다 이제 새로운 유형 문제들을 이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했던 뭐 그런 건데, 이 중에서 16번 이야기만 좀 해볼게요. 16번 이야기. 이게 시험 문제로 또 나왔었거든요. 다른 것도 다 나왔었는데, 16번 이게 우리가 BPR만 다 기억했었던 거를, 얘가 딱 사람들의 그 허를 찌른 거죠. 이거 답이 BPI였거든요. 이게 점증적이란 말 보이시죠? BPR이 되려면 뭐 한 방에 확 바꾼다는 그런 느낌. 그게 이제 BPR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하도 BPR을 잘 맞추니까 BPI가 나오더라고요. Improvement. 그래서 이거 점증적 키워드와 함께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문제는 요거는 새로 그냥 공개된 것들이니까 여러분 답 체크하신 다음에 그냥 외우세요. 요거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선은요 경영혁신과 ERP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경영혁신과 ERP 부분 문제를 꼭 한 번은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그게 다 되셨으면 채점하시고, 틀렸다 맞았다 채점하시고, 그 다음에 답을 그냥 외우세요. 왜냐? 문제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해 못해도 답 외워서 내 문제 맞추면 그게 장땡이다 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 회계 2급 생기초를 이제 꼭 듣고 오세요. 일단 들으시고요. 여기 생기초까지 들으신 분들 그 이후에 저와 함께 회계 기본 원리부터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